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모두가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 국내 1일 확진자가 지난 1차와 2, 3차 대유행 때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대유행이 지난 유행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 대유행이 다시 현실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유행들보다 확산이 더 심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세 차례 대유행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차 대유행은 지난해 초 시작됐습니다. 2월 말 정점을 찍으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최대 909명까지 기록됐습니다. 2차 대유행은 지난해 여름 있었죠. 네. 8월 말 정점에 이르면서 하루에 최대 441명이 확진됐습니다. 예. 3차는 지난해 말, 그러니까 1240명이 확진됐던 지난 12월 25일 날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로 지난 반년 동안 확진자 수가 400명에서 600명대로 유지됐고 또 지난 7일에 1000명을 넘기면서 4차 유행에 본격 진입한 겁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난 대유행 때마다 각각 원인도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 2차 대유행 때는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이 유행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예. 1차 때는 신천지, 또 2차 때는 수도권 교회 등 이런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목됐습니다. 반면에 3차 대유행 때는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됐는데요.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또 소비 쿠폰을 뿌리는 등 이런 방역을 푼 것들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예. 당시에는 확진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했던 선제 조치들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유행은 지난 세 번의 유행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이번 4차 대유행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주요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로 꼽힙니다. 최근 일주일 국내 주요 변이 검출률이 39%로 증가했고요. 또 지난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 바이러스 검출률이 직전 한 주보다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국내 유입을 좀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파졌다라는 이 부분이 뼈아픈 그런 좀 어려웠던 점이 이유고요.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겠으나 한 달, 두 달이라도 늦춰서 집단 면역 형성이 좀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지난 3차 대유행 이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간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를 제대로 줄여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방치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뼈아픈 실책입니다. 네. 자, 델타 변이 확산세를 적극적으로 잡지 못한 것과 함께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 대유행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백신 접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차와 2, 3차 때와는 다르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 국민의 30%에 달합니다. 현재 나온 백신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50%에서 60%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다행인 것은 위중증 예방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위중증 진행이나 사망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지난 유행 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실제로 백신 덕분에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을 하는데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를 해보면 치명률은 지금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방역을 푸는 것이 오히려 확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에서 증식을 하니까 코에서 그러니까 전파가 되는 감염이 되는 거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생기지만 혈관에는 이미 항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포에는 중증은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내가 감염될 수도 있고 중증으로 안 가지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감염되더라도 위중증 진행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든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유행을 돌아보면요. 감염이 가라앉을 때마다 방역에 고삐를 풀었던 것이 이런 반복되는 이 유행의 원인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거리두기 체계는 총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가 이번에 4단계로 새로 개편되는데요. 새 거리두기 적용이 일단은 유예됐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은 수도권은 3단계 기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전망은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오는 7월 말에 확진자가 1,4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네, 또 김부겸 국무총리는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고요. 예. 또 구체적인 거리두기 적용 단계는 오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인 거죠. 네,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좀 신중하게 모색돼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